예, 제가 그 증권사에 좀 있을 때 보면, 어, 이렇게 보면 산업에 있는 분이나 혹은 뭐 학자, 그리고 뭐 엔지니어, 뭐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증권사 직원들은 강연 같은 걸 회사에서도 좀 많이 열고 또 공부를 하려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좀 특정 부분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그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 되게 우매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의 뭐 엔지니어나 뭐 조선에 대한 뭐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이 조선업 주가를 얘기할 때 그냥 뭐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뭐 원래 단타꾼이니까 혹은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뭐 앞으로 향후의 경제를 얘기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식시장은 무조건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은 본인의 전공이 그냥 경제학자지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척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단 말이죠. 근데 증권사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리서치 센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죠. 기업 분석을 하거나 뭐 경제를 좀 분석하거나 뭐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주가에 대해서 뭐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 제가 아는 애널리스트들은 결국은 끝에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은 운용, 그러니까 직접 펀드를 운용해 보려는 욕구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증권업에서 어떻게 바라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승전 계좌예요. 그게 기승전 계좌, 기승전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레코드란 말을 많이 하는데, 어, 그 네가 맞냐, 네가 틀리냐 보다 중요한 거는 너의 기록이 어떠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궁금해하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진리 탐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반도체 주식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제 회원 중에 그 반도체에 대해서 저한테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거나 혹은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굉장히 더 뎁스 있게 알고 계셔서 저한테 주가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잘 보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주식은 미인 대회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절대적인 어떤 뷰티에 대한 정말 그 선구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 외에 이 미인 대회 미스 코리아를 선출하는 심사위원들, 어떤 대중의 시선이 그렇지가 않다면 내가 틀린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것들이, 죄송합니다, 제일 꼴 보기 싫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마치 특수한 쪽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전 너무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화가 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 주식시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뿐더러,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계좌를 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이 엄청나게 갔을 때 뭐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비이성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주가는 어떻죠? 막 5배, 10배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조선업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서는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이 조선업 주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을 때 막 이게 정말 좀 그쪽에서 학위가 있거나 뎁스가 있으면 막 흔들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닥에서 전문가냐 아니냐는 이렇게 보세요. 네 계좌를 깔 수 있느냐 없느냐. 네가 리딩해서 너가 정말 연 단위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 로직이 있느냐, 너만의 필수할 기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까 말까의 최소한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는 항상 운영팀에서는 이걸 강조했어요. 너만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너만의 기법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과연 레코드로 검증이 되느냐. 딱 이거 두 개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제가 아무리 뭐 2차전지 섹터를 많이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그냥 한번 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업 당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뭐 엔지니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귀등도 듣지 않아요. 왜냐면 너 계좌 까고 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때는 절대로 계좌를 까거나 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식시장에 관련해서는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주식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랜덤워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도 많은 어떤 특수한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이낸셜 마켓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 마치 자기가 굉장한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들, 그러니까 경제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올해 초부터 하락장 이제 시작이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나가도록 정말 풋베팅한 사람들, 인버스 베팅한 사람들은 지금 계좌 다 죽었습니다. 저는 상승으로 봤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주장차 오를지 몰랐어요. 저는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인버스도 매수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만의 로직이 있고 저만의 매매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계좌를 플러스가 냈기 때문에 저는 뭐 뷰가 틀렸지만 그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야 될 사람은 결국은 계좌를 까고 그리고 자기만의 특별한 매매 스킬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래도 들어야지 이렇게 뭐 어느 종사자의 얘기를 그냥 너무 귀담아 들으면은 여러분 계좌는 언제든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파이낸셜 마켓은 스페셜 좀 특수하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